생생하게 라이브 온 투자 고민은 오프 생방송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이시라입니다. 7월 9일 정말 친구처럼 양시장 손잡고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다소 아쉽긴 한데요. 상승 종목이 우세하긴 했지만 2,900선을 앞두고 코스피는 달성하지 못한 채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고민이 많았던 시장이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밤 당장 제롬 파월 의장의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죠. 그리고 11일에는 6월 CPI 발표도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 장세가 예상되는 이벤트가 예정된 가운데 우리 투자 고민 많으신 분들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저희 주식라방에서 모두 그 고민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주식라방에서는요, 맥스 대표님과 함께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요. 오늘장 키워드를 통해서 핫이슈 풀어보고 오늘장 주도주를 통해서 또 어떤 종목이 잘 나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장 주도주를 통해서 내일장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 맥스 대표님이 준비하신 1+1 깜짝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살기주까지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식라방만을 시청하시는 이유죠. 원탑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거든요. 저희 끝까지 방송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필살기주와 원탑 종목 저희 시간 관계상 방송에서 모두 다 풀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QR코드 스캔하셔가지고 시청자 게시판 함께 하시면 모든 혜택들을 받아가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맥스 대표님이 주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식 투자 교육과 함께 주식 교과서도 혜택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주도주 앞으로 오늘장에서 어떻게 나갈지 실시간으로 또 따라가는 것까지 살펴주신다고 하는데요. 우리 이 모든 혜택 제공해 주시는 거 모두 지금 QR코드 스캔하셔서 시청자 참여 게시판을 통해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까지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맥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맥스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잘 봤습니다. 잘 봤는데 일단 우리가 오늘 시장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양시장 모두 조금 강보합권으로 좀 상승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우리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특히나 이제 미국 증시 나스닥이나 뭐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조금 상승을 해주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조금 이제 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결국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면서 다시 전 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뭐 대만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반도체 지수에도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추가적으로 이제 좀 긍정적으로 조금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스닥, S&P 올라가는 거 뭐 배아파하지 말고 일단은 우리 국내 증시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6월 중순부터 해서 조금 이제 조정장을 맞았단 말이에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가파르게 좀 조정을 맞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느 정도 이제 단기간에 지금 한 일주일 만에 뭐 거의 회복을 좀 시켜주는 그런 움직임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 어느 정도 이제 오늘 시장에서도 뭐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조금 몰리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라든지 뭐 지속적으로 시장을 좀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테마들이 좀 발생이 이제 되려고 하는 이런 시점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또 준비해야 될 테마나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준비를 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게시판에서 좋은 정보 여러분들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장이 정말 잘 나가는 상황이죠. S&P 500과 나스닥 모두 잘 나가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이 조금 덜 나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시겠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래도 지금 조정장이 아니라 나가는 장이고 있다라는 말과 함께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하락 종목과 상승 종목 수가 비등비등하게 마무리되고 있긴 하지만 또 지금 상승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원전 관련주와 유리기판 관련주 이렇게 테마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으로 시장을 이끌어주는지 이런 테마 장세 잘 보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테마 또 오늘의 키워드는 무엇인지 한번 맥스 대표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맥스 대표님 오늘장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오늘장 키워드는 제가 이제 삼성전자 드디어 이제 10만 전자 가나라고 좀 뽑아봤습니다. 네.
뭐 모든 사람들의 그렇죠. 바람 아닐까요? 맞아. 저희 그게 지금 네. 아마 전 국민의 바람일 그렇죠. 것 같아요, 맞죠?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뭐 엔비디아의 뭐 상승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자라고 한다면은 원래 각오도 남았어야 됐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네. 맞죠? 원래 각오도 좀 남았어야 되는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렇게 또 주목을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미국 시장을 일단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 시장 엔비디아 종목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뭐 이제 N병 분할을 하고 난 뒤에 우리 과거에 뭐 1,400달러, 1,500달러 뭐 이렇게 간다 이야기를 했는데 엔비디아는 실질적으로 1,400달러 가까이는 갔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N병 분할을 했기 때문에 시총 1위도 한번 그렇죠. 찍었잖아요. 10분의 1로 이제 주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140%를 좀 찍었기 때문에 이거를 원래 주가로 계산한다고 그러면은 1,400달러를 우리가 네. 돌파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을 받고 어느 정도 횡보 구간을 지나서 다시 그 횡보 구간 박스권 상단을 조금 지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미 증시, 뭐 미 선물 지수도 그렇고 지금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이유, 결국에는 그 중심에는 이 엔비디아의 주역인 그 AI의 주역인 이 엔비디아가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충분히 지속적으로 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뭐 반도체 관련주들이 간다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땠어요, 여러분들? 반도체 관련주들 간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지금 세부 테마 내로 굉장히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그런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전에는 뭐 HBM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CXL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순환이 계속 빠르게 좀 돌아가는 뭐 시스템 반도체까지도 뭐 연관이 되어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순환이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잘못하면은 또 고점에 또 물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은 결국 삼성전자 우리나라를 좀 시총을 이끄는 코스피를 이끄는 삼성전자가 우리가 이제 10만 전자를 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10만 전자 반도체 관련주라고 이제 가지고 왔는데 결국 이제 10만 전자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주가적인 움직임이 좀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최근에 보시면은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우리 국내 시장답지 않게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을 좀 보였기 때문에 아마 이게 지금 근데 2년 3년 동안 보유하셔가지고 이제 평단가 오신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탈출을 해야 되나 지금 이 생각을 좀 하고 계실 텐데 저는 충분히 지속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 기간 우리가 얼마나 좀 더 기다려야 되냐라고 하신다면은 원래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뭐 기간을 따지면서 투자할 종목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뭐 적금을 넣어가듯이 좀 모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또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봐야 되죠. 그리고 2년, 3년 동안 물려있다 보니까 아마 많이 지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많이 지치셨을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한 달에 월급의 일부 뭐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조금씩 적금을 넣는다라는 개념으로 꾸준히 모아 오셨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평균 단가가 관리가 되겠죠.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8만 원 후반대, 9만 원 초반대 이렇게 기다리는 가격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라고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도 우리가 충분히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면은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위험한 자리죠. 왜냐 고점을 이제 52주 신고가를 좀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다시금 한 번 더 저항을 맞을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에는 뭐 제롬 파월 의장 연설도 지금 예정이 좀 되어 있고 그리고 뭐 미국의 CPI 지표라든지 이런 이제 지표 발표들이 좀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단기적인 조정은 조금 들어와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다 왔으니까 막 마음이 급하실 거예요, 맞죠? 빨리 그렇죠. 팔고 네. 치우고 싶고 지금 눈앞에서 안 보였으면 싶고 또 근데 여러분들 수익 구간에 들어가면은 또 달라집니다, 맞죠? 이런 또 이쁜 종목이 어디 있나 이렇게 또 달라질 텐데 그런 부분들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는 10만 전자 갈 거라고 봐요. 근데 기간은 아무도 모르죠, 솔직히. 그렇죠. 신도 모릅니다. 솔직히 신도 모르는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가 이제 10만 원 전자를 간다라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홀딩하시고 충분히 목표가를 좀 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해줄 종목이다라고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적금을 넣든 아니면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대응을 해서 모아가는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함께하는 이제 뭐
같이 그 게시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가 또 신만전자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좀 이제 밀접한 관련주들도 우리가 시장에서 좀 살펴봐야겠죠.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던 종목입니다. 네오셈이라는 종목이고 우리가 지금 보시면 저점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오르고 지속적인 또 조정을 받았죠. 지속적인 조정을 받았고 또 최근에 한번 들어올리고 여기서 횡보세를 보이다가 추가적인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오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 이제 개별적인 좀 이슈들이 많아요. 뭐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발생이 되는 그런 이제 종목은 아닌데 지금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동반이 되면서 이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어제 이제 캔들을 보시면은 음모 캔들이긴 하지만은 밑꼬리가 조금 이제 길게 달리는 이런 캔들들이 연출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밑꼬리가 좀 빠지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주가에서 좀 이제 다시 그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이렇게 밑꼬리가 달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밑꼬리가 달린 이유는 결국에는 이 가격대 이하로는 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빼지 않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지금 긍정적으로 단기적인 반등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삼성전자 뭐 좋은 건 알지만 너무 무겁고 오래 걸리잖아요, 맞죠? 너무 무겁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이렇게 조금 장중에 이렇게 좀 튀어주는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수익도 좀 챙겨 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우스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우스라는 종목은 제가 이게 조금 연관이 좀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가 작년 10월달, 9월달 이렇게 이제 주식 라방 요거를 이제 방송을 할 때 이 10,000원쯤에서 우리가 공략 자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가격이 얼마예요? 17,000원이에요. 우리가 가격이 23,000원까지 상승을 하고 100% 넘게 상승을 하고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지만은 자, 지금 이런 구간들에서 계속 횡보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등락에 이제 발생이 좀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좀 횡보세를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지금 주가가 좀 빠지더라도 여기 박스권 안에서 좀 갇혀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 보이시죠?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충분히 이런 박스권 돌파를 하면은 추가적인 여기 박스권 여기를 돌파를 하면은 이렇게 횡보세를 보이다가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반도체 종목들 굉장히 많이 뭐 담아 놓으신 것들도 있을 거고 대응이 또 안 되는 종목들도 있을 거야. 대응이 안 되는 종목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뭐 함께 하시는 그 게시판 입장하시면은 제가 이런 부분들 어떤 종목들을 좀 담아 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 관련주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상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반도체 관련주들 제가 방금 봐드린 삼성전자, 네오셈, 제우스 좀 매수하고 싶었는데 조금 망설이셨던 분들은 뭐 다 함께 오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수익을 좀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장 키워드로 삼성전자, 신만전자 가나 한번 뽑아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삼성전자 저희 살펴봤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난주 금요일이죠.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관련해서 실적이 잘 나오면서 계속 추가적인 상승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평단가를 회복한 분도 있겠고 수익을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무거운 만큼 적금을 모으든 모아가는 주식처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네오셈과 제우스 실적 반등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추가적 반등 여력이 있다는 말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언제 사야 될지 그리고 또 언제 팔아야 될지 가격 전략 세우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리고 캔들이 뭐야 박스권 횡보 이거 다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 저희 지금 QR코드 스캔하시면요. 지금 맥스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희 주식 교과서와 또 주식 어떻게 투자하는지 교육도 함께 진행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잠시 후 11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저희 맥스 대표님께서 또 이와 관련한 가격 전략도 또 고민들도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모두 QR코드 스캔하셔가지고 쉽게 함께하는 방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오늘장 키워드를 통해서 핫 이슈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오늘장 주도주는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대표님, 오늘장 주도주는 무엇이었나요? 오늘장 주도주는 제가 이제 HB 테크놀로지를 조금 가지고 왔어요. 네. 저도 그거일 줄 알았습니다. 네, 뭐 오늘 장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유리기판하고 뭐 원전 말고는 뭐 그렇게 크게 또 맞아요. 없었어요. 좀 이제 좀 재미없는 시장이 또 이제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었는데
그나마 제가 좀 포인트를 잡은 부분들이 이제 HB 테크놀로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장중에 한 20% 중반대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렇게 좀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수급이 좀 돌아주는지 여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어느 정도 지금 상승을 조금 보이다가 또 조정을 받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지금 이렇게 다시금 상승을 보이다가 오늘 급등세를 연출을 했어요.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차세대 뭐 기판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아주는 그런 이제 기판 기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다시금 시장에 좀 주목을 받아주는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 이제 유리기판 관련해서 뭐 100%, 150%막 이렇게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종목들을 조금 놓치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번에는 조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SKC의 자회사인 앱솔릭스에 유리기판 검사 장비를 공급을 한다라는 이슈가 전해지면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리기판이 왜 좋냐, 왜 좋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은 기존 플라스틱보다는 이제 표면이 조금 더 매끄러워가지고 초미세 선폭 반도체 패키징 구현에 적합하다. 뭐 말이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말이 어려운데 결국 이제 반도체 패키징의 구현에 이제 반도체 패키징 구현에 적합하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좋냐? 중간 기판이 필요 없어서 기판 두께를 이제 줄이기가 쉽습니다. 줄이기가 쉽고 다른 소재에 비해서 전력 소비도 약 30% 정도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우리가 인공지능 시장이 점점 성장함에 따라서 지금 전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지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요 유리기판을 사용하게 되면은 사용되는 전력 대비 한 30%는 우리가 전력을 좀 절감을 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지금 전해지면서 어느 정도 계속 시장에서 좀 지속적인 관심을 좀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보시고 뭐 추가적인 관련주들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그래서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뭐 강도는 굉장히 좀 핫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강도 같은 경우에 시장에 영향을 주는 강도는 별 5개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별 5개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부분들에서 지속성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단기적인 이슈로 상승을 해주고 시세를 또 빼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연출하기 때문에 그만큼 초보자분들이 조금 매매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테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런 부분들만 참고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주도주로 HB 테크놀로지 뽑아주셨습니다. 오늘 25%대 상승률 보여줬는데요. 유리기판이랑 2차전지 테마주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 나타났고요. SKC 자회사 앱솔룩스 유리기판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리기판이 주목받는 이유,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지금 반도체 패키지에 좀 더 적합하기 때문에 유리기판이 좀 더 주목받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HB 테크놀로지가 오늘장 주도주로 주목을 받았다라는 이야기 들어볼 수 있었어요. 그럼 이와 관련해서 또 저희 QR 스캔하시면 맥스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에서 이 모든 혜택들 그리고 관련해서 종목과 관련한 고민들도 들어볼 수 있는데요. 대표님 이 혜택 한번 설명 다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여러분들 일단은 저와 함께 하시면 좀 받아가실 수 있는 혜택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인데 투자 기초 교육 그리고 이제 주식 교과서를 우리가 좀 제공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초보자분들이 아무래도 좀 기초 교육이라든지 뭐 주식 교사 뭐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지식을 좀 쌓아야지 대응을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식 시장에 쉽게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를 좀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장중에 뭐 오늘 지금 아까 HB 테크놀로지처럼 이렇게 시장을 좀 주도해 나가는 그런 테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테마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후속주를 좀 볼 수 있는 이런 종목들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혜택 다 받아가시면서 제가 또 HB 테크놀로지 오늘 주도한 종목들 뒤에 또 이제 후발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들까지 좀 준비를 했으니까 그런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이 게시판에 참여하시면은 충분히 같이 이런 종목들 공략하실 수 있다라고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이 HB 테크놀로지와 관련한 유리기판 테마 관련주 어떤 종목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맥스 대표님이 갖고 온 유리기판 관련 종목 무엇이 있을까요? 네, 유리기판 관련주 중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굉장히 큰 상승을 좀 보였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뭐 100% 넘게 이렇게 상승을 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첫 번째 종목은 제가 이제 필옵틱스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유리기판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주면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주가 보시면 어때요? 단기적으로 조정받고 반등 나왔다가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조금 이제 많이 없는 채로 거래량이 조금 마른 채로 이렇게 어느 정도 하락을 보여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결국 여기 2만 원대 가격대 부근에서 어느 정도 지금 유의미한 반등세 그리고 최근에 좀 들어오는 거래량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다시 반등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필옵틱스 우리가 좀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을 또 살펴드린다면은 SKC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HB 테크놀로지가 HKC 자회사인 앱솔릭스에 이제 뭐 반도체 유리기판 그 검사 장비를 공급을 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크게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SKC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그렇게 큰 변동성을 보이지는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다만 우리가 여기 저점부터 지금 72,000원 저점부터 우리가 고점 20만 원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다. 물론 중간에 상승을 하다가 조금 쉬어가는 이런 장세도 좀 연출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강하게 단기적으로 강하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올해 1월 달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딱 반년. 우리가 전반기에 여러분들이 이런 SKC 종목 공략하셨다면은 정말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어요.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 이슈가 지금 지속적으로 조금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뭐 수급세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뭐 반도체 유리기판 관련해서 좀 이제 추가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을 만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거에 여러분들 뭐 200% 이렇게 막 넘게 올랐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똑같이 이번에도 200% 올라갑니다. 같이 갑시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좀 가능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미래컴퍼니라는 종목이 있어요. 우리가 반도체 유리기판 특히나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앞서 이제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요. SKC 보여드리고 필옵틱스를 보여드리면은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한번 급등을 보여준 경험이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급등을 좀 보여준 경험이 있는데 특히나 뭐 SKC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여기서 좀 이제 급등을 보여준 그런 모습들을 연출을 했는데 특히나 이제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은 뭐 대표님 여기서부터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좀 보여준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자 지금 어느 정도 반등 자리에서 다시금 하락을 했을 때 소폭의 반등을 좀 보여주긴 했어요. 소폭의 반등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이 가격대가 지금 무너져서 이제 흘러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 깨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중요한 지지 라인이 깨지면서 주가가 추가 하락을 조금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미래컴퍼니도 우리가 충분히 유리기판 관련주로 주목을 받아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봐도 저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지금 박앤 세일을 하고 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박앤 세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나중에 투표 뭐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면 말씀을 드릴 텐데 뭐 필옵틱스라든지 이렇게 큰 상승을 좀 보였던 종목들 그리고 어느 정도 거래량 없이 마른 조정에다가 다시금 반등을 좀 준비하는 종목 그리고 뭐 SKC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다가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좀 순간적으로 받았다는 거죠. 짧은 기간에 조정을 좀 받은 종목들 그리고 자 우리가 지금 차트를 지켜봐도 굉장한 저점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우리가 저점에서 공략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 구간까지 좀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이렇게 좀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함께하는 게시판에 오셔가지고 아 나는 이런 종목 좀 공략하고 싶다 이렇게 나중에 번호를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뭐 23시에 라이브 방송을 좀 통해서 어떤 종목들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대응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주도주로 HB 테크놀로지 살펴봤고요. 이와 관련해서 유리기판 관련주 세 종목 알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필옵틱스 지금 23,400원에 오늘 종가 형성했고 9%대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또 유의미한 반응이 있었고 지속적인 상승을 보였다는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SKC 어떻게 보면 유리기판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오늘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필옵틱스와 SKC는 모두 급등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와 반면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신 종목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지지 라인이 깨지면서 현재 종목 관련해서 박인 세일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저점 매수 관점에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 관련해서 가격 전략 어떻게 또 매수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 지금 함께 하시는 방 들어오시면 맥스 대표님께서 모든 전략과 또 이야기 고민 다 나눠주신다고 하거든요. 이와 비롯해서 또 저희 시청자 참여 게시판을 통해서 맥스 대표님이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주린이 분들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잘 감을 못 잡으시겠죠? 저희 맥스 대표님께서 주식 어떻게 하는지 강의와 더불어서 주식 교과서, 매매법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장중 급등주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도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혜택도 지금 QR코드 스캔하시면 시청자 참여 게시판을 통해서 들어오셔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또 관련한 가격 전략 11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모두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모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에 들어오셔서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잠시 후에 내일장 주도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시청자와 함께하는 주식라방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내일 갈만한 테마, 내일장 주도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여기에는 저희 맥스 대표님께서 1+1으로 또 필살기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또 다음으로 저희 주식라방을 시청하시는 이유죠. 원탑 종목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쉽게도 저희 필살기주와 원탑 종목 시간 관계상 방송에서 모두 다 풀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맥스 대표님께서 저희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함께 하시는 방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여기에 저희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11시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필살기주와 원탑 종목, 종목명과 또 가격 전략, 또 고민들도 나눈다고 합니다. 모두 지금 QR코드 스캔하셔가지고 시청자 참여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고민들과 이야기, 또 혜택들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내일장 주도주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내일을 대비할 그리고 내일을 이끌 그 주도주는 무엇인가요, 맥스 대표님? 뭐 저는 이제 원자력 발전이라고 좀
가지고 봤어요. 네. 원전이라고 좀 보고 싶고 뭐 결국 이제 오늘장 주도를 했다라고도 보도 됩니다, 맞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원전 관련주가 상한가가 두 종목이나 나오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뭐 오늘장 주도주로 해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제 내일장 주도주로 원전을 꼽은 이유가 이 재료가 지속될 거라고 지금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한번 이런 이제 우리가 왜 원전을 봐야 되는지 그 일단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맞죠? 체코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 우선 협정자 대상을 이제 선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17일 날 발표가 나죠. 이렇게 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단기적으로 여기 발표가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재료가 지속성이 계속 띄워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오늘 이제 외국인 그 기관 지금 이제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좀 베팅을 이제 가능성에 이제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전 관련주에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 금액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좀 동반이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뭐 현 정부에서 굉장히 이제 수건 사업처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지금 이제 단기간에 좀 이제 이슈로 좀 작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고 일단 우리가 체코를 만약에 수주를 한다라고 하면은 폴란드라든지 뭐 스웨덴, 튀르키예 등 이제 유럽에서 신규 원전을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는 그 이제 청신호가 켜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 이제 17일까지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슈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죠, 여러분들. 충분히 단기적으로 이제 재료가 우리가 좀 주목을 받아줄 만한 그런 재료들이 조금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특히나 이제 뭐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이 한전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한전산업이라는 종목인데 자. 이게 지금 상승을 했다가 여러분들 21선 근처까지 좀 조정을 받았다가 단기적으로 또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맞죠? 이런 부분들 보이고 자, 요런 근처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바닥 구간에서 또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는 그런 힘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신규 관점으로 진입을 하기가 정말 까다로운 게 뭐냐면은 갭을 띄울 거란 말이에요. 맞죠? 분명히 갭을 띄웁니다. 갭을 띄울 건데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뭐 좀 잡더라도 좀 이제 차익 실현, 슈팅이 좀 나왔다가 바로 매도세가 정말 강하게 나와버리는 그런 이제 캔들을 좀 연출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기 때문에 신규 관점으로는 좀 적합하지는 않다라고 보입니다. 분명히 근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두고 조금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더 크게 상승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전산업도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다. 왜냐, 뭐 오늘 거래량도 조금이 들어왔지만은 과거에 터졌던 이런 거래량들보다는 조금 아쉬운 거래량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일 또 거래량이 좀 이제 더 동반이 되어주고 또 추가적으로 또 동반이 되어주고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는 상승의 캔들이 계속 그려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남아 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한전산업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서전기전. 제가 이제 이거를 장중에 제가 이제 캡처를 했기 때문에 상한가를 도달을 못한 그런 캔들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를 도달을 했습니다. 도달을 했고 서전기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시면 5월 28일 날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그다음 갭 상승을 출발했다가 지금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어요. 이런 모습들을 연출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또 단기적인 저점 자리들 확인하니까 다시금 오늘 상한가를 가주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다라는 거죠. 충분히 저도 그 서전기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전 고점을 달성한 부분 8,450, 8,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해주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지금 뭐 단기적으로 오늘 상한가 두 종목을 좀 먼저 살펴봤어요. 그러면 오늘 상한가 우리가 쫓아가는 그런 매매보다는 우리가 후발주로 조금 안전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 주도주로 우선 원전 테마 살펴봤습니다. 상한가 간 두 종목 알아봤는데요. 먼저 한전산업이죠. 원자력 발전, 전력 설비, 그리고 ESS 테마 관련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14,670원에 마감을 했고요. 상승 속에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서전기전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과 또 전력 설비 테마 속에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이죠. 이렇게 원전 관련주가 이제 체코 신규 원전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자로 우리나라가 선정이 되면서 또 17일까지는 이 테마가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볼만하다. 그래서 내일장 주도 테마로 살펴주셨습니다. 또 관련해서 외국인과 기관도 한국의 수주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내일장 주도주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상한가 간 종목 지금 들어가기 두렵기도 하고 아닌가? 지금 가야 되나? 헷갈리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지금 QR 스캔하셔가지고 저희 맥스 대표님과 함께 하시는 방 들어오시면 지금 오후 11시 저희 바로 이어지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맥스 대표님이 자세한 가격 전략 그리고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도 타점과 매수 타점 모두 다 잡아주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 모두 좋은 종목이죠. 우리가 놓친 타이밍만 있을 뿐입니다. 그 타이밍 저희 맥스 대표님이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모두 지금 함께 하시는 방 들어오셔서 그 타이밍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내일장 주도 테마, 원전 테마 어떤 게 또 주목을 해봐는 종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뭐 일단은 추가적으로 좀 봐드릴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팀으로 지금 이제 이미 그 수주세를 뛰어들어 있는 그 종목이죠. 너무 대장주 네. 아닌가요? 이런 대장주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네.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오늘 가격도 그렇고 여러분들 네. 고점을 계속 지속적으로 달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전고점 여기에서 강하게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살짝 눌릴 가능성이 있어요. 있지만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저점부터 해서 굉장히 좀 안전하게 잘 올라온 그런 종목이고 우리가 5월 중순에 보시면은 이렇게 갭을 띄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갭을 띄운 부분들을 자 상승을 했다가 횡보세를 보이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갭을 메꿨단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캔들이 어떻게 좀 상승을 하다 뭐 한다 이렇게 한다 보면은 자 갭을 띄우거나 갭을 하락을 시키거나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뭐 HLB 이런 종목들 한번 보시면은 갭 하락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다 메우는 그런 차트 흐름이 연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뭐 여기 바닥에서 이렇게 좀 그 갭을 띄운 부분들을 메꿔주는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하락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쌍바닥 단기적인 지지 라인에서 또다시 지금 슈팅이 나와주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그러면 여기 세 번째 지금 도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지금 돌파를 해줘야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한데 오늘 시장에서는 돌파를 하지는 못했어요. 일단 꼬리가 달리고 조금 밀리는 모습을 연출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서전기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하단에 이렇게 거래량 보시면은 거래량이 계속 이렇게 좀 쌓여가는 거래량 캔들이 점점 이제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그런 캔들들이 조금 연출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무래도 조금 너무 무겁고 뭐 대장주고 뭐 이렇게 조금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여기 상단을 돌파하면서부터 우리가 전략을 잡아갈 수가 있다. 반대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아니면 서전기전 아니면 한전산업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원전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좋은 종목은 오늘 필살기 주로 좀 준비를 했겠죠. 그거는 제가 조금만 이따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겁고 대장주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상승 기력을 발휘하면 이때부터는 좀 더 가격 전략을 잘 세워볼 만하다라는 이야기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밀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갭을 메꾸면서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얘기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또 근데 저희가 지금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서 한번 질문이 들어왔어요. 앞서서 저희가 삼성전자 한번 관련주 오늘장 키워드로 삼성전자를 잡아봤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네오셈을 알아봤습니다. 이 CXL 관련주였는데요. 네오셈 많이 올랐는데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 한번 질문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죠. 충분히 네.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들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갭을 띄운 구간들을 우리가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7월 초 여기 딱 들어설 때부터 해서 이렇게 좀 갭을 띄운 부분들이 있죠. 갭을 띄우고 상승을 했는데 지금 어제 오늘 이렇게 지금 갭을 메꿔주면서 내려오는 캔들이 지금 연출이 됐단 말이에요. 연출이 되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요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어요? 지금 당장 제가 들어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전략을 잡고 들어가는지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잡았는데 추가 낙폭이 나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맞죠? 추가 낙폭이 나올 거를 대비를 해서 처음에 내가 이제 이 종목을 만약에 100만 원치를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한 30% 정도만 들어가세요. 30%만 정도 들어가시고 자, 이 종목 만약에 30%만 다 맞는데 내일 슈팅이 나오면서 고점 돌파를 하고 날아간다. 그러면은 보내주면 됩니다. 예. 그 30% 비중만 싣고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비중 꽉 채우지 못하겠지만은 30% 비중만 싣고 올라가는 만큼만 수익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갭을 정말 12,000, 13,000원까지 이제 조금 메꿔주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자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하면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또 10% 빠지는 구간까지는 견디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내려오면은 그때 또 다시 살포시 물을 좀 타고 2차 매수를 좀 잡아 놓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에서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잡아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오셈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갭을 메꾸면서 한번 떨어지는 구간에 있었지만 10%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격 전략을 잘 세우셔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의견까지 들어보았습니다. CX 관련주 굉장히 지금 매수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저희 지금 맥스 대표님과 함께 하시는 방 들어보시면 잠시 후 11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와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정말 시간이 한계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격 전략 지금 함께 하시는 방 들어오셔서 모두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맥스 대표님이 오늘 1+1으로 준비해주신 필살기주가 있다고 들었어요. 한번 필살기주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뭐 지난주 필살기주도 그렇고 뭐 공략주도 그렇고 다 수익은 났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자랑을 안 할 뿐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도 지금 단기적으로 충분히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일정한 바닥 구간이 좀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이런 바닥 구간에서 지금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차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어느 정도 제일 처음에 이제 좀 상승을 할 때는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금 슈팅이 한번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또 4월달 보시면은 자, 4월달에 우리가 여기 저점부터 해서 고점까지 거의 한 40% 가까이를 좀 들어올리는 힘을 지금 연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점과 저점을 조금 연결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런 차트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세가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차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자리들에서 오늘 이제 갭 상승만 시키고 난 뒤에 추가적인 움직임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달면서 조금 마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충분히 여러분들 여기 위의 구간까지는 우리가 수익 구간으로 좀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거지만은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여기서도 전략을 좀 잡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 오늘 지금 갭을 띄우면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갭을 좀 띄우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런 부분들 갭을 조금 띄웠을 때 캔들은 갭을 메우려고 하는 성질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 지켜보시고 매매를 하셔도 충분히 수익은 여러분들이 달성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앞전 고점 구간까지가 아닌 그 이상의 수익도 가능한 굉장히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폭등의 차트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제가 23시에서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지 왜 우리가 지금 이 종목을 좀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주도주로 원전 관련주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 원전 관련해서는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17일까지 이 테마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 주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필살기주로 어떻게 보면 추세 확장 차트가 보여지고 있는 이 블라인드 종목 갖고 와 주셨는데요. 이 갭 상승 후 추가적 상승이 있고 수익 구간으로 보실 수 있다. 그리고 전략을 이때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자세한 전략은 저희 지금 QR코드 스캔하시면요. 함께
투자하시는 방 들어오시면 잠시 후 라이브 방송 11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때 맥스 대표님과 함께 자세한 전략 그리고 필살기주에 대한 종목명까지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저희 주식 라방만을 시청하시는 이유죠. 히든 종목인 원탑 종목 남아 있습니다. 네, 맥스 대표님이 갖고 오신 원탑 종목은 무엇일까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아, 역시. 네. 네. 아까 뭐 게시판에서 질문 주셨던 분 있잖아요. 네. 솔직히 아까 네오셈보다는 이 종목이 조금 더 집중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인 PCB, 인쇄 회로 기판이죠.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기타 다른 CXL 관련주와 비교해서 우량주 그리고 실적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네오셈을 좀 설명을 드릴 때도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네. 규모가 좀 작아요. 500억 원. 뭐 이렇게 이제 되는데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1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그만큼 이제 크네요. 매출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네오셈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좀 상승을 하다 이제 고점에서 다시 물릴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외를 했을 때 좀 안정적으로 실적을 내고 있는 이 기업에게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 기업은 특히나 이제 올해 매출액이 흑자로 이제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시장에 이제 기대감이 조금 몰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매출을 잘 내고 있는데 올해 이제 애플의 아이패드 신제품에 HDI 공급을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이제 매출 성장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올해 흑자 전환도 기대되고 이런 기업들이 잘 안 움직이는 이유는 결국에는 실적보다 이제 결국에는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상치보다 조금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이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다시금 한번 돌풍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요거 차트까지 제가 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아까 방금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드린 거에 비해서는 주가가 좀 지지부진해요, 맞죠? 상승을 하다가 또 다시 제자리로 좀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 기술적으로도 지금 다시금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지금 반등이 나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 자, 어느 정도 이제 바닥 하락을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을 좀 보였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 이렇게 좀 빠질 때 보시면은 굉장히 기간이 조금 있어도 이렇게 기간이 조금 있어도 거래량들이 거의 없죠,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래량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런 구간들에서 이렇게 거래량 없이 힘 없이 흘러내리던 이런 차트도 어느 정도 반등 자리에서 지금 다시금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바닥 찍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거 확인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주식 속담에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런 게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금 이런 자리들에서 지금 이제 가격 전략을 좀 짠다라고 했을 때 요런 가격대가 우리가 이제 무릎 구간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에서 저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상승을 했을 때 이렇게 고점을 달성한 부분들 이상으로도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왜냐 지금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출 성장이라든지 이런 외형 성장의 기대감이 충분히 동반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공략을 하신다면은 정말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 창출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맥스 대표님이 갖고 와주신 원탑 종목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맥스 대표님 이 원탑 종목 관련해서 반도체가 굉장히 지금 각자도생 어떻게 보면 테마도 여러 개 있잖아요. HBM도 있었고요. 지금 CXL도 있고 AI 관련해서도 있고 온디바이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원탑 종목은 그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CXL만 관련해서만 있는 건가요? CXL도 있고 뭐 PCB 인쇄로 기판도 있고요. 굉장히 뭐 다재다능한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한 곳만 파가지고 어떻게 1조 5천억 원이라는 매출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좀 이제 다재다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만 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이렇게 모멘텀이 많은 종목입니다. 지금 원탑 종목으로 가지고 와주신 이 종목 CXL 관련주이기도 하고 또 PCB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인 PCB 전문 생산 업체이기도 하고요. 또 기타 다른 CXL 관련주에 비해서 실적이 1억이 5천이 아니죠. 1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1조 5천억 규모로 되게 펀더멘탈이 탄탄한데 그에 반면에 거래량이 지금 따라와 주지 않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차트의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지금 근데 거래량이 동반되고 이 거래량이 쌓이면 좀 더 슈팅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요. 그리고 올해 매출액이 흑자가 전환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애플의 아이패드 신제품의 HDI를 지금 공급 계획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원탑 종목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 QR코드 스캔하셔서 저희 시청자 참여 게시판 들어오시면 잠시 후 11시 방송을 통해서 저희 맥스 대표님께서 이 원탑 종목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가격 전략 매수, 매도, 타점까지 모두 다 잡아주신다고 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맥스 대표님, 저희 또 일주일 후에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뭐 파월 의장이라든지 CPI라든지 뭐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 주까지 무사히 안녕히 계시다가 다음 주 수익 같이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맥스 대표님과 함께 시청자 참여 게시판을 통해서 잠시 후에도 이야기 나눠볼 수 있고요. 네, 저희가 준비한 것은 또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수익 정보에 대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그리고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